안녕하세요. 디자인앤테크 메이커 박주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그 프린트된 컷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프린트된 컷. 네. 프린트. 네, 출력하다죠. 출력하다. 프린트된. 그리고 나서 컷, 자른다는 겁니다. 프린트된 컷은 그야말로 프린트하고 자른다. 이런 뜻인데, 이 프린트를 하려면 프린터가 있어야 되겠죠. 프린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흑백이건 컬러건 뭐 더 나가서는 잉크젯이건 레이저 프린터건 상관없습니다. 어떻든 프린터가 있어야 돼요. 프린터가 있어야 그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프린트를 하고 나서 잘라주는 기능이잖아요. 프린터에는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지의 두께가 70g에서 120g입니다. 모조지고요. 특히나 프린트된 컷을 할 땐 가능하면 흰색을 써야 된다. 네, 미색, 약간 노란색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인식률이 너무 떨어져요. 이게 메이커에서는 가능하긴 한데 미색보다 쓰시는 것보다는 흰색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센서가 인식을 잘하거든요. 이 원리가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옛날은 아니죠. 그 몇 년 전,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프린트된 컷을 할 때는 검은색 사각 박스가 이렇게 그려져고 그 안에 종이가 이만합니다. 종이가 있고요. 사각 박스가 그려진 다음에 그 안에 스티커가 있는 형태. 이 형태예요. 이 형태였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안쪽에 한 5mm 정도를 못 씁니다. 다 테두리를 못 써요. 5mm 정도를. 무슨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너무 작아요. 약간만 더 길어지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커지면서 이렇게 검은색 라인이 생기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요거 마커라고 합니다. 마커. 요것도 4개가 마커예요. 이거를 실루엣에서는 그 돈보라고 부르요. 돈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틀린 말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돈보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 돈보라는 말이 사실은 그 편집 디자인에서 많이 하거든요. 디자인 쪽에서 보통 우리가 그 책을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 때 그 전단지 같은 걸 만들 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전단지가 네모난다고 합시다. 네모난다고 하면 얘가 원래 사이즈는 요 안쪽에 들어가는 요런 크기예요. 원래 사이즈가 그 전단지 크기가. 근데 여기 바깥쪽에 이걸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칼이 자를 때 칼이 어떻게 생겼냐면 기계가 진짜 큰데요. 그 가로폭이 한 1. 몇 미터 되는 곳에 이렇게 생긴 칼이 위에 쑥 썰어집니다. 이게 거의 몇 톤으로 자르는 건데 진짜 무서운 거죠. 얘가 종이 두께가 여기가 한 20cm가 넘어도 그냥 한번 자릅니다. 훅 잘라요. 진짜 무섭거든요. 이거. 이렇게까지 각이 많이 지진 않았고요. 실제로 보면 아마 거의 평면에 가까운데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걸 얘를 쑥 자릅니다. 무섭죠. 근데 얘가 이렇게 20cm가 넘거나 막 그러면 자를 때 살짝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잘릴 때 수직으로 잘리면 좋은데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여기에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잘리는 거에.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오차가 나서 하얀색이 보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실제 우리가 쓰는 크기보다 여기를 3mm 정도씩 더 디자인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를 자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바깥쪽에 컬러가 있으니까 잘려도 하얀색 종이 부분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건데 여기를 자르는 라인을 표시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요 라인 겹쳐지는 곳이 잘라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이가 이렇게 있고 요 모양. 그다음에 이게 펼친 페이지로 이렇게 두 개가 되면 이 가운데 동그란 모양의 십자가 형태가 있어요. 예, 여기 중앙이란 뜻이거든요. 접는 선이란 뜻이에요. 요 모양들을 라인이 거의 0.25mm 정도 되거든요. 두께 라인 두께가. 요걸 일컬어 돈보라고 부릅니다. 왜 돈보라 부르냐? 일본 말인데요. 이게 약간 잠자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돈보예요. 특히나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좀 진짜 잠자리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돈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커팅 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 따라서 재단을 하긴 하죠. 요 모양 따라서 재단은 안 하고 요 안쪽에 있는 스티커를 자르기 때문에 사실 실제 이 돈보의 역할과는 달라요. 돈보의 역할은 접거나 자르는 선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다르죠. 근데 왜 돈보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다른 데 보면 이 돈보 커팅을 해주는 기계를 만든 회사 이름이 돈보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찾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아니라서 그건 아니고요. 여튼 저렇게 만들어서 커팅을 하는데, 자 이제 아까 돌아와서 이렇게 생긴 게 마커라고 했잖아요. 마커. 크리컷은 얘를 어떻게 자르냐 하면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우리가 우리 캔버스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얘를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한번 체크하고 여기를 한번 체크하고 여기를 체크하고 여기를 체크하면 센서 가지고 이걸 네 군데를 다 체크를 해요. 네 군데를 체크하면 이 모양이 이미 저희가 프린트를 넘겼었고 그걸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체크해서 상대적으로 이 안쪽에 어느 위치에 있는 걸 잘라주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얘가 만약에 여기서 보낸 형태는 이건데 그 프린트에서는 사실 이렇게 돼 있다. 이쪽에 있다. 얘 자르는 선이 이렇게 있다. 얘랑 같지 않다. 에러 납니다. 에러. 못 잘라요. 둘이 완전히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센서가 하는 일이 여기를 재면서 요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이 간의 거리, 여기의 거리를 다 재요. 그래서 동일하다. 그럼 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냈던 그 데이터 위치를 임의로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간격이 여기서 간격이 몇 해갖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잘린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커팅 머신들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마커죠. 마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요거는 못 자릅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스티커가 요 안쪽에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크리컷 같은 경우가 1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cm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스티커 용지는 여기가 A4니까 21cm, 210이란 말이에요. 얘 이제 160이고 그 5cm가 사라지는 거죠. 이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2.5cm, 2.5cm 없어지고 이 위쪽도 여기 날아갑니다.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스티커 만들 수 있는 크기는 요만한 거예요. 되게 작은 거죠. 여기 이제 꺽쇠같이 요 마커가 있고요. 작아집니다. 필연적으로 작아져요. 이제 저는 이게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요 프린트된 컷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이걸 자른다고 했잖아요. 요 위치 측정하고 이걸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그냥 자를 때 보면 한 번 갈 때 이제 요 매트가 있습니다. 매트 표시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자르거든요. 얘가 데이터 값에 맞춰서 그걸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매트 그림이 있는 데다가 얘 위치를 이미지 위치를 잘 놓고 실제 여기에 그 이미지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감으로 자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자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랐을 때는 뭐랄까요? 그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4가 되면 A4 용지를 해갖고 놓으면 이 두 개가 나오니까, 두 장이 나오니까 상당히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죠. 절반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리스크는 있지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프린트된 컷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돈보 컷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이제 다른 데에서는 돈보 컷이라고 부르는 걸 하는데, 또 이렇습니다. 개념은 이래요. 자,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기본 자르기라는 건 이 형태로 그냥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를 선택하고 인쇄후 자르기를 선택하면 얘가 프린트가 되고 요 라인을 자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일이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 출력하고 요 형태대로 잘라요. 자, 그러면 원을 하나 더 만듭니다. 예, 색깔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면 얘 자르고 얘를 자르거든요. 요 형태대로 이렇게 겹쳐 있더라도.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붙이기를 눌러서 자르죠. 그럼 검은색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르고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보라색은 그냥 형태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따로 자르고, 그래서 여기다 붙이게 돼 있는 건데, 이러면은 사실 그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색깔도 조금 이 용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얘를 프린트한 다음에 이 형태 그대로 자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얘는 기본 자르기고 인쇄후 자르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프린트하고 얘는 그냥 잘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얘를 출력해서 이 외곽을 자르고 싶은 거니까 선택을 한 다음에 평면화를 시키면 인쇄후 자르기가 됩니다. 그럼 얘를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고 그대로 자르는 거예요. 자, 이걸 언제 쓰느냐? 쓰는 게 보면 보통 요 형태 그대로 출력한 걸 자르고 싶을 때 씁니다. 많이 쓰는 건 스티커에서 많이 쓰죠. 스티커를 프린트하고 그 형태로 잘라주니까요. 그런 형태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프린트된 컷은 이렇게 프린트, 아까 보셨던 인쇄후 자르기, 이걸 선택해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만들기를 하면 이게 프린트를 하고요. 이대로 보시면 A4 용지죠. 계속을 누르면 프린터로 보내기라면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자, 메이커스에 연결되면 프린터로 보내면 출력을 하고, 이제 인쇄하면 인쇄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매트, 우리 30cm짜리 매트에 붙이고 종이가 어떤 건지 선택을 합니다. 보통은 종이가 이제 그 종이를 그런 거죠. 이 종이의 압력을 설정해야 되는데, 압력에 대해서 모르시면 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커스텀 매터리얼 혹은 그 크리커 정품이 아닌 재료를 자르는 방법, 이렇게 갖고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얘에 맞는 압력을 찾는 걸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프린트 된 것은 프린트한 걸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통 스티커 용지를 많이 쓰는데, 이게 스티커 용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밑에 라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라이너는 종인데 이 위에 비닐이 발라져 있어요. 스티커가 이 위에 붙어져 있는데 이 밑에 접착제가 있죠. 이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여기 이제 스티커 용지잖아요. 근데 자를 때 여기 이 위에 스티커 부분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자르고 나면 스티커가 이런 식의 스티커가 있으면 이게 그대로 붙어 있고 얘를 떼어서 쓰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키스컷이라고 합니다. 키스컷. 이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자를 때,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처음부터 자를 때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자르면 될 때 이거를 보통은 다이컷이라고 합니다. 다이컷. 네, 다이컷. 그 죽는다는 거 그거 맞아요. 그 다이컷입니다. 이게 이제 뭐 웃겨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전문 용어예요. 미국에서 영어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하고 그 외국 사람들한테 다이컷이고 키스컷이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뭔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이게 이제 다이컷이죠. 똑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압력이 그냥 자르는 압력인데, 자르는 압력인데 그 압력을 찾아내시는 걸 영상을 보시면 되고, 덜 자르는, 즉 여기 이 윗부분만 아래 라인은 안 자르고 위에 자르는 방식도 사실 요 커팅 압력 설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걸 만약에 스티커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면 제 영상에 스티커 만드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스티커, 아이라벨 스티커 용지를 찾았다. 압력을 내가 알고 있다. 라는 걸로 한다면 누르고 이제 이 상태에서 출력된 거를 매트에다 붙인 다음에 기계에 로드를 시키면 커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네. 프린트된 컷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커팅된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렇게만 해도 솔직히 그냥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차후에 요청이 있거나 그러면 실습하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영상이랑 합쳐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된 컷 기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생각되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그 추가적으로 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